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나요? 분명히 문을 잠갔는데도 다시 확인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손을 깨끗이 씻었는데도 여전히 더럽다고 느끼는 순간들. 이런 작은 행동이 반복되면서 점점 마음이 지쳐가고 일상마저 고통스러워진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은 우리가 왜 이런 강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는지, 그리고 그것에서 벗어나 더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단순히 심리학적 접근만이 아니라 고대 철학자들과 선인들의 지혜를 통해 그 길을 함께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강박증의 특징과 생각의 중요성. 강박증을 겪는 사람들은 반복적이고 원하지 않는 생각, 이미지, 충동에 사로잡힙니다. 예를 들어, 손이 더럽다는 생각이 계속 떠오르는 경우, 이는 실제로는 아무 문제가 없더라도 극심한 불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강박적 사고는 현실적이지 않거나 비합리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불안을 줄이기 위한 행동, 즉 강박적 행동을 유발합니다. 손이 더럽다고 느끼는 사람이 반복적으로 손을 씻는 행동을 통해 불안을 해소하려 하지만 이는 일시적일 뿐이며 장기적으로는 강박증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들은 이 생각과 행동의 악순환이 강박증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강박적 사고와 인지 왜곡. 강박적 사고는 우리의 현실 인식을 왜곡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문을 제대로 잠그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은 사실에 기반하지 않더라도 매우 현실적으로 느껴집니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행동이 반복되고 삶의 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정신과 치료에서는 이러한 인지적 왜곡을 식별하고 이를 바로잡는 것이 중요한 목표가 됩니다. 두 번째, 생각과 행동의 분리. 생각은 일시적입니다. 생각이 머릿속에 떠오르더라도 그것이 곧 나 자신을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기차에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생각은 플랫폼에 잠시 멈췄다가 떠나는 기차와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차에 타지 않고 그냥 보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차를 관찰하는 사람일 뿐 기차가 곧 나 자신이 아니듯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강물처럼 흐르는 생각. 생각을 강물에 비유할 수도 있습니다. 강물은 끊임없이 흐르며 때로는 더러워지기도 하고 맑아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강 전체를 특정 순간의 물로 정의할 수 없듯이 우리의 생각도 일시적일 뿐입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우리는 생각 그 자체가 아닌 더 큰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생각에서 자유로워지고 강박증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몇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하나, 생각을 관찰자로 바라보기. 명상은 생각을 관찰자로서 바라보는데 도움을 줍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마치 관광지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하듯, 아, 이런 생각이 드는구나라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생각에 휘둘리지 않고 그저 스쳐 지나가는 손님처럼 여길 수 있습니다. 2. 생각에 반격하기. 인지행동 치료에서는 부정적인 생각에 반격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예를 들어, 나는 항상 실패라는 생각이 들 때, 과연 그럴까? 성공한 적도 있지 않았나?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부정적인 생각을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3. 생각 기록하기. 복잡한 생각이 떠오를 때 종이에 적어보세요. 머릿속에서 맴도는 생각을 밖으로 꺼내놓으면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는 생각과 감정에서 거리를 두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4. 몸을 움직이기. 때로는 머릿속 생각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을 움직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산책을 하거나 운동을 하면 생각이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안한 생각이 떠오를 때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5. 주의 전환하기.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떠오를 때 다른 활동에 집중해 보세요. 좋아하는 영화나 취미 활동에 몰두하면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6. 수용과 전념. 수용 전념 치료는 떠오르는 생각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않고 그 생각을 수용하며 중요한 일에 집중하도록 돕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왜 이렇게 생각이 많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도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자신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7. 자기 연민과 응원. 마지막으로 스스로를 격려하고 응원해 보세요. 내가 부족할까? 라는 자책이 들 때, 괜찮아.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태도는 생각에서 자유로워지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러면 강박증 극복 사례는 어떤 일화들이 있을까요? 한 마케터의 이야기. 한 30대 마케터인 수진 씨는 출근 전 집에 가스레인지를 여러 번 확인해야만 직성이 풀렸습니다. 이 행동은 단순히 몇 분이 아닌 30분 이상을 소모하며 지각과 스트레스를 반복적으로 유발했습니다. 그녀는 치료를 통해 확인하지 않아도 안전하다는 믿음을 조금씩 키워나갔습니다. 매일 아침 가스레인지를 확인한 뒤 사진을 찍고 떠오르는 불안한 생각이 있을 때마다 사진을 보며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이러한 작은 습관 변화는 그녀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스토아 철학의 활용. 스토아 철학자인 에픽테토스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 고민하는 것은 시간 낭비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원칙을 실천한 강박증 환자 민혁 씨는 내가 가스레인지를 껐는지를 걱정하기보다는 그 생각이 스쳐 지나가도록 내버려두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는 불안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않고 그 생각이 일어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야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며 결국 불안이 줄어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CEO의 명상 습관. 한 기업 CEO였던 정호 씨는 강박적인 완벽주의로 인해 매 순간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불교 명상을 접하며 자신의 생각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10분씩 앉아서 떠오르는 생각들을 그냥 바라보는 연습을 했고, 이는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 대신 최선을 다하면 충분하다는 새로운 신념을 받아들이며 더 여유로운 마음가짐으로 팀을 이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선인들의 지혜를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강박증 극복을 위해 고대 철학자들이나 선인들의 지혜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토아 철학의 대가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우리의 삶은 우리가 품는 생각의 결과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일기를 통해 자신이 품는 생각들을 점검하며 불필요한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했습니다. 마르쿠스의 이러한 태도는 오늘날 강박적 사고를 다루는 데에도 큰 영감을 줍니다. 동양 철학에서도 유사한 가르침을 찾을 수 있습니다. 노자는 도를 따르는 사람은 마음을 비우고 소유를 덜어낸다고 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불필요한 생각을 비우고 단순함 속에서 평화를 찾는 삶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강박적 사고에 사로잡히는 대신 마음을 비우는 연습을 통해 내면의 고요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명상을 통해 생각과 감정을 관찰하고 그것을 단지 일어나는 현상으로 여기는 태도를 가르칩니다. 석가모니는 모든 것은 지나간다고 가르쳤으며, 이는 강박적 생각도 결국 일시적임을 상기시켜줍니다. 현대적 접근과 고전적 지혜를 융합해보자면 오늘날의 심리 치료는 이러한 고전적 지혜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활용합니다. 수용 전념 치료는 불교 명상의 원리를 적용하여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이처럼 고대와 현대의 지혜를 융합하면 강박증 극복에 더욱 효과적인 접근법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강박증은 생각과 행동이 서로 연결되어 악순환을 일으키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생각을 단순히 떠오르는 것일 뿐, 나 자신을 정의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그 생각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생각은 떠나가는 기차와 같으며 우리는
그 기차에 타지 않고 흘려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일상에서 불필요한 생각에 휘둘리지 않고 생각과 건강한 관계를 맺으며 더 평온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탄탄대로로 뻗어나가길 바랍니다. 마음의 대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